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가 되어 있죠. 예전부터 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문다혜 같은 경우는 김정숙과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준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반에 이제 자기 이제 그 전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원을 받았다.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조민을 소환하지를 않나 뭐 이상한 또 헛소리 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다운 또 헛소리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정도지 뭐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다혜 같은 경우는 그때도 시끄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진짜 문재인과 김정숙의 아픈 손가락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야, 이 손가락이 아팠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손가락에 있던 암세포가 지금 몸 전체로 퍼진 듯한 그런 지금 모양새이거든요.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쓰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정무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 타이밍에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자기에 대한 선거가 나오기 직전 그리고 또 하필이면 추석이 또 곧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? 그 추석 때 밥상머리에 무슨 얘기가 오가겠습니까?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겠죠, 그렇죠? 약간 좀 희귀한 좀 별난 그런 친척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? 야, 문다혜 그거 들었냐? 타이스타제 그거 들었냐? 문재인 그거 들었냐?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지 않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. 문다혜 씨가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짚어볼 내용은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 문다희 씨의 이제 그 집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별장. 물론 이제 뭐 윤건영 같은 인간은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별장이 아니다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별장이거든요. 문다희 씨가 소유한 게 맞으니까 이 별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첫째가 어떻게 해가지고 문다혜 씨가 이런 식의 별장을 가질 수 있었는가?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났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요. 그리고 별장을 둘러싸고 그 돈 문제뿐만 아니라 문다희 씨가 이혼했던 그 배경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문재인 씨의 딸 문다혜 같은 경우는 그때 태국에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었죠. 그렇죠? 그리고 귀국하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디에 살았었습니까? 청와대 관저에서 이제 살았었습니다.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관저에서 머물렀었는데 요게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식의 차원으로밖에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논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왜?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문재인한테 뇌물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? 문재인과 문다의 두 사람이 이제 경제 공동체는 아니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경제 공동체라는 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다희 씨가 그때 당시에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문재인과 문다희가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는 것인데 딱 지금 이 얘기가 요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. 정말로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집도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독립생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하러 도대체 문다희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지냈겠습니까? 그렇잖아요. 자기가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나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나 청와대 관저에서 살았다.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. 문재인이 뭐 바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죠. 문다혜가 자기 그 관저에서 그런 식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으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타격이 된다라는 걸 모르겠습니까?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왜? 갈 데가 없으니까. 그렇지 않습니까? 문다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청와대 관저에서 지낼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또 서모 씨랑 이혼을 했던 이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모 씨랑의 관계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서모 씨가 문다혜랑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저에서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. 아메리칸 마인드도 이런 아메리칸 마인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미국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혼하시고 난 뒤에 그
전 남편이 이제 됐으면은 그 전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실 수 있습니까? 이거를 가르켜서 우리가 위장 이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어쨌거나 일단 그 청와대 관저에서 살았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문다의 독립 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라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2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. 독립 생계가 유지가 안 됐다.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했던 문다이가 도대체 어떻게 제주도의 별장을 살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. 사진 저희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요 지금 모습이 바로 문다이 씨가 샀다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인데 꽤 좋아 보이는 별장입니다. 앞에 저렇게 뭐 야자수인가요? 뭐 이렇게 정원도 가꿔져 있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이죠. 저 지금 이제 별장 같은 경우는 언제 산 거냐? 문재인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던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도 7월 달에 구입했습니다. 2022년도 7월 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서모 씨랑 이혼한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던 그런 문다희 씨가 어떻게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저 별장을 살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 지금 우리가 제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문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문다희 씨가 그때 기준으로 그 전까지 쌓아왔던 뭔가 재산이 많은가?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에서 그 2016년도 이후부터 문다희 씨가 저 별장에서 계속해가지고 생활을 해왔었다라고 해요.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니까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제주 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? 태국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. 실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개월 동안 이 별장에서 살고 있다가 문재인이 대선물망에 오르니까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떠났다라고 해요. 이 얘기를 통해서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공개가 되니까 그 공개되는 얘기 중에 문다희 씨가 별장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정치적으로 불리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제주도 생활을 정리하고 딴 데로 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. 그렇죠? 자,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몇 달 동안 살았던 요 별장을 2022년도 7월 달에 이제 별장을 구입하게 됐던 겁니다. 자, 그럼 문다희가 그 이제 송신부로부터 얼마에 구입을 했냐? 3억 8천만 원 정도의 별장을 구입했었다라고 해요. 꽤 큰 금액입니다. 4억 가까이 되는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. 자,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퇴임하고 난 뒤에 저렇게 별장을 산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퇴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었습니까? 문재인과 김정숙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던 게 문다혜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생활비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생활비 해봤자만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활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뭐를 방증하는 겁니까? 문다의 독립생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랬던 문다희 씨가 어디서 돈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4억 가까이 되는 별장을 살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의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지금까지 문다희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좀 보니까 2018년도 4월 달에 배우자였던 이제 그 서모 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갖다가 배우자 서모 씨의 그 명의로 돼 있던 걸 증여를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배우자였던 서모 씨가 2010년도에 3억 4,5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던 주택인데 요거를 이제 문다희 씨가 증여를 받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매도가가 5억 1천만 원 정도였다라고 해요. 요게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이고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확보된 자금이 있겠죠.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7억 6천만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. 여기도 좀 재미난 것이 뭐냐면 요때 이제 매입했던 거는 태국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10개월 뒤에 요 지금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갖다 매입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죠. 태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 뭐 실거주를 하겠습니까? 굳이 그런데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왜 이 주택을 갖다가 샀는지도 의문인데 어쨌거나 이거를 갖다가 9억 원에 매각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또 누리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9억 원에 그렇게 또 요거를 갖다가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을 또 확보를 했는데 자, 그러면 9억 원에 매각했다라고 한다면 돈이 꽤 많이 모였겠죠. 그렇죠? 아까 전에 이제 그 서울 구기동 빌라 증여받았던 거를 매각해 가지고 5억 1천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평동에 그 주택을 갖다가 또 매각을 해 가지고 9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으니까 현금을 그때 당시 갖고 있었던 게 꽤 많았을 겁니다. 9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또 질문이 뭐가 되는 것이냐?
왜 도대체 9억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었던 문다희 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미스터리가 남는 것이죠. 아니 9억 정도에 매각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태국에서 귀국하고 난 뒤에 자기가 집 사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현금도 그 정도가 있고 대출 같은 거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문재인 동안 문재앙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현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살았겠죠. 그런데도 왜 문다희 같은 경우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서 살았는가? 정치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게 물보듯 뻔했던 불보듯 뻔했던 그 상황인데 왜 도대체 청와대 관저에 가가지고 살았던 것일까? 벌어들였던 현금을 갖다가 다 잃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2월 달에 재산 공개를 했었는데요. 당연히 대통령도 재산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재산 공개를 했었을 때 문다희 같은 경우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고지 거부를 했었습니다. 문다희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또 공개를 안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정말로 문다희가 그 돈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독립생계가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문다희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관저에서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또 김정숙으로부터 보따리에 무슨 뭐 청와대 직원까지 동원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로부터 뭐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다. 누가 보든지 간에 개구라 아니겠습니까? 그게 뭐 어떻게 그 표지를 갖다가 편집했다라 해서 2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모든 돈들이 필요가 없었겠죠.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문다희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로도 충분히 어떤 상황이었다?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제주도 별장까지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. 검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주도 별장을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별건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이 돈이 왔는가 그 출처에 대한 조사를 위한 그런 압수수색이 아니었고 문다희가 별장에서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도대체 문다희가 이혼하고 난 뒤에 어디서 돈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별장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지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